오늘은 도덕 2단원을 나가도록 할 거예요. 22쪽을 다 펴볼까요? 공손하고 다정하게. 우리는 가족, 선생님, 친구, 이웃을 비롯한 많은 사람과 함께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 예절입니다. 예절은 무엇이며 왜 중요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 어떻게 예절을 지켜야 할까요?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 함께 공부해 봅시다. 네, 오늘 이번 단원에서 배울 내용은 예절이에요. 예절에 대해 다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자, 넘겨봅시다. 24쪽으로 넘어갑니다. 자, 24쪽 다 폈나요? 내용을 한번 봅시다. 예절은 중요해요. 사람은 예절을 지킬 줄 알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절이 왜 중요하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예절을 지켜야 하는지 공부해 봅시다. 자, 생활 속 이야기. 두 가지 영상을 지금부터 볼 건데요. 자, 인사의 힘과 행복을 만드는 높임말. 이 두 영상을 보고 우리 생활에서 예절이 지니고 있는 그런 힘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인사의 힘, 그리고 그 아래 행복을 만드는 높임말. 두 영상을 지금부터 보고 올까요? 우리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사와 친절한 행동에 관한 실험을 해봤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이 인사를 건넨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과연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제작진이 내리면서 쓰레기를 쏟았을 때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시간이 없어 서둘러야 한다고 알려둔 상태다. 먼저 인사를 건네지 않은 참가자들은 12명 중 3명만이 쏟아진 쓰레기를 줍는 걸 도와줬다. 그런데 눈을 마주치고 인사를 건넨 경우 12명 중 9명, 놀랍게도 75%가 도와줬다. 인사하며 안면을 트는 효과가 의외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는 밀집 지역의 도시사회를 하게 되면서 인간의 공격성은 더욱 높아졌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인사를 나누는 것을 하게 되면은 미래에 생길 어떤 공격성이 유발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좀 더 예방을 할 수 있고 조정해주는 그러한 효과를 가집니다. 이거. 여기 있습니다. 11점. 경주. 여기 하나밖에 없습니까? 영상을 잘 보고 왔나요? 그러면 아래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아래에 여러 가지 문제들과 포스트잇 하나 붙여져 있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표시해놨죠? 예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절이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라고 나와 있네요.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거예요. 예절이 무엇인지. 중요한 거. 예절이란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며 그리고 더불어 살아갈 때 필요한 마음가짐 그리고 몸가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 이걸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자, 옆에 보면은 문제가 3개 있네요. 선생님이 표시를 해줄게요. 1번 문제, 2번 문제,
3번 문제로 선생님이 표시를 할게요. 자, 1번 인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그리고 2번 다른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3번 인사와 높임말 외에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예절 한 가지 그리고 두 가지까지네요. 이것들을 얘기를 해봅시다. 이렇게 세 가지 문제가 있네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풀고 와 봅시다. 자, 시작하세요. 여러분, 문제를 잘 풀고 왔나요?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맞춰볼 건데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꼭 확실한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쓴 그 답도 맞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선생님이 생각하는 것,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좋다라고 제시하는 것 뿐이라는 거를 기억하도록 하세요. 볼까요? 1번, 인사를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여러분은 뭐라고 썼을까요?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일단 반가운 마음. 너무 굵다. 이게 좀 얇게. 반가운 마음. 반가운 마음이 생기고요. 그리고 서로 기분이 좋아져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사를 하면 서로 반가운 마음이 생기면서 기분이 좋아진다. 여러분은 어떻게 적었나요?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 높임말을 쓰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도대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 인사뿐만 아니라 이제 높임말을 사용하는 거죠. 높임말을 사용하게 되면 서로 존중을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서로 예의를 더욱 지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높임말을 쓰는 것이 중요하다. 마지막 3번. 인사와 높임말 외에 우리 생활에서 중요한 예절 한두 가지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썼어요? 선생님은 첫 번째,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시끄럽게 하지 않기. 이걸 첫 번째로 했고요. 두 번째로는 선생님은 교실이나 아니면 학원 이런 데서 함께 사용하는 물건, 아끼기. 이렇게 두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내용들을 적었나요? 넘어가 볼까요? 25쪽으로 넘어갑시다. 25쪽 생각톡. 사랑받는 지혜, 예절을 보며 예절에 담긴 정신과 생활 속에서 예절을 실천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알아봅시다. 이번에 볼 영상은 사랑받는 지혜, 예절이라는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참 좋은 이야기 17번째. 사랑받는 지혜, 예절. 예절은 제대로 사랑받고 제대로 사랑을 전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어느 대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아이가 갑자기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형의 장난감을 빼앗으려다
형에게 한 대 맞은 거죠. 부모님들은 형을 야단치고 억울한 형도 목 놓아 울어댑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이들의 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는데 눈에 띄는 아이가 한 명 있네요. 이 아이는 주변에 있는 형들과 아주 잘 지냈습니다. 형, 그거 재밌어? 응, 재미있어. 형, 이거 나 잠깐 가지고 놀면 안 돼? 아이는 웃으며 부탁을 하고 형은 흔쾌히 장난감을 빌려줍니다. 이 아이는 상대방이 허락하기 전에는 절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는 예의를 배웠고 갖고 싶을 때 기분 좋게 빌려 쓰는 방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절이 바른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다시 상대방에게 되돌려 줄 줄도 알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예절이 없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따르지 않습니다. 참된 복은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복을 받으려면 사람들이 마음으로부터 존경하고 좋아할 수 있는 품성과 예절을 갖추는 것이 우선입니다. 습관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예절. 예절은 사랑받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고 왔나요? 그러면 내려가서 3가지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1번, 예절에는 어떤 정신이 담겨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번, 예절 바른 행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3번,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 3가지 문제를 선생님이 1분 정도 시간을 줄 테니까 풀고 와 보세요. 자, 시작하세요. 문제를 잘 풀고 왔나요? 같이 맞춰봅시다. 1번, 예절에는 어떤 정신이 잠겨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정신이 잠겨 있나요? 존중과 배려. 이 2가지가 담겨 있다고 보면 되겠죠. 2번, 예절 바른 행동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을지 얘기해 봅시다. 어떤 점이 좋아요? 존중과 배려를 하기 때문에 서로 행복하다. 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어요. 3번,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절의 중요성을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여러분 어떤 경험을 적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선생님은 가정에서 엄마 그리고 아빠에게 하는 예절을 얘기해 보고 싶어요. 예. 가족에서 가족끼리 이게 있을 때 엄마랑 아빠한테 우리가 예절 바르게 하면은 가정이 어떻겠어요? 아주 행복하고 그리고 즐겁겠죠? 이걸 딱 보면은 우리가 예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했고요. 넘어가서 26쪽이랑 그리고 27쪽인데요. 여기는 우리가 학교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교실에서 따로 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서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 28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일상생활에서 예절을 지켜요. 대상과 상황에 맞는 예절을 익히고 이를 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봅시다. 자, 이번에는 실천이에요. 꾸준히 실천해 보는 이 내용을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예절 바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절 사다리를 보고 알아봅시다. 예절 사다리. 예절 사다리가 있네요. 여기 4단계로 있어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단계 존중하기, 두 번째 단계 생각하기, 세 번째 단계 표현하기, 네 번째 단계 돌아보기. 이렇게 4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 예절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존중하기. 그 다음 두 번째 생각하기. 대상과 상황에 따라 존중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표현하는 거예요. 대상과 상황에 알맞는 예절을 바르게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지막 4번째 돌아보기. 내가 실천한 예절이 적절한지 돌아보고 더 잘하기 위해 노력한다까지. 이렇게 여러분이 예절 바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단계를 거치는 게 좋습니다. 넘어가죠. 29쪽으로 넘어갑시다. 29쪽 대상과 상황에 알맞는 예절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대상과 상황에 알맞는 예절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여기 쭉 한번 보면은 3가지 상황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 두 번째는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 세 번째는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 여기 3가지가 있네요. 먼저 가정에서 지켜야 할 예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부모님한테 하는 예절이네요. 아까 선생님이 엄마 아빠한테 예절 잘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보면은 우리 친구가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그래 잘 자렴 이라고 인사를 했네요.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자기 전에 인사하는 예절. 두 번째, 누나 나 잘했지? 라고 동생이 얘기하니까 누나가 오 멋지다 잘했어 라고 해줬어요. 동생한테도 이렇게 지켜야 할 예절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할머니가 돋보기 좀 가져다 주겠니 하니까 친구가 지금 가지고 올게요 라고 할머니께 지키는 예절까지 이게 나와 있네요. 이번에는 학교에서 지켜야 할 예절. 첫 번째, 계단에서는 천천히 오른쪽으로 걸어야 돼. 이것도 예절이겠죠. 계단에서 걷는 예절. 두 번째, 바른 자세로 공부해야지. 공부하는 예절이고요. 세 번째, 축하해 정말 잘했어 라고 하니까 고마워 너희도 정말 훌륭했어. 이게 둘이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는 친구들끼리의 예절도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 사회에서 지켜야 할 예절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교통공사 해주시는 어머니에게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예절을 더 많이 지켜야 되죠. 댓글 같은 거 달 때 좋은 말을 웬만하면 써주도록 하는 거죠. 선풀운동이라고 적혀있네요 여기. 세 번째, 공공장소에서는 조용히 해야 돼. 공공장소 예절. 아까 전에도 공공장소 예절 얘기했었죠. 이렇게 예절을 지키는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했습니다. 넘어가면 우리가 실천하는 게 있는데요. 이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교실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